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아주 상투적인 인사말이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는 해줘야지, 그치? 좋아요. 역시나 예견된 바로 선택 과목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하는 흔적이 아주 엿보이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학 교육을 미적분과 기하가 주도했다면 이제 걔네들은 멀리 갔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항함수, 추론, 지금 현재 당금질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당함수 추론이 아주 진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22번, 15번, 아마도 15번이 수열이나 삼각함수, 그리고 22번이 당함수 추론,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봤었는데 15번에 역시나 삼각함수가 출제됐고요. 그리고 22번에 당함수 추론, 그리고 14번도 당함수 추론 아니었나? 20번이 당함수 추론인가?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됐고, 당연히 공통과목 선택과목 중에서 공통과목 수학 1, 수학 2가 75%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준 점수도 훨씬 더 진하게 들어간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두 개를 틀릴 거라면 어디서 틀려라? 선택 과목에서 틀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공통 과목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공통 과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출제했었던 분위기랑 다르진 않았습니다만 킬러 문제가 삭제되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전에 막 그 오답률 99.3% 정도까지도 상당히 건들지도 못하게 어려웠었던 문제가 출제했었다면, 그런 문제는 이제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다 사라졌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두 문제를 제외하고 28문제는 얕게 얄팍하게 공부해도 웬만하면 다 접근 가능한 문제. 그러니까 1등급, 2등, 차라리 2등급 받기가 쉬웠던 시험이라 그럴까요? 근데 지금은 2등급 받기 어려운 시험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전의 킬러랑 예전의 4점짜리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킬러라고 보시면 되지, 그지? 준킬러 수준이 몇 문제가 출제되게?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시간 많이 뺏기는 것, 좀 생각 좀 해야 되는 것들이 6문제에서 많으면 7문제까지 출제가 됨으로써, 그리고 30번 문제인 선택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학통에서 제일 어려운, 미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준킬러보다도 조금 더 쉬운 그 정도 수준으로 출제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 7개에서 6개 정도 되는 그 문항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게.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29번, 30번 이렇게 따지면 7개거든. 걔네들의 난이도는 거의 비슷해. 응?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7개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7개 다 틀리면 이제 뭐 그냥 가는 거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출 수 있겠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얕게 공부해야겠어, 진하게 공부해야겠어? 당연히 진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더더군다나 우리 삼각함수, 상함도 뭐 어렵게 나오진 않았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 우리 당함수를 아주 진하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당금질에서. 그러니까 당금질이 예전에서는 선택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완전 필수가 되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개떼잡 찍을 때부터 당금질 얘기했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런 느낌. 그리고 지금 이 해설 강의를 정승재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풀길래 이걸 내가 시험장에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마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려면 절대로 보지 마라. 이 아까운 문제들, 정말로 국가에서 한 문제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문제들이니까,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문제들이라고. 감탄스러워요. 알면 알수록. 대충 풀고 야매로 푸니까 이 문제가 좋은 줄 모르죠, 여러분. 대단히 좋은 문제들이거든. 그리고 올해 수능이랑 가장 가까운 문제들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아까운 문제들을 해설 강의를 들어버리면 그 문제 말짱 꽝인 거거든. 여러분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11월 그날까지만 푸시면 되는 거니까 아껴뒀다가 맞춘 다음에 산으로 가도 좋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갔어. 괜찮다니까. 무조건 맞추라고. 그 후에 보시길 바란다는. 해설 강의는 몰라서,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난 풀었는데 내 풀이랑 당신 풀이랑 비교하고, 그리고 개떼잡, 추학령, 집중공략, 당금질에서 공부했었던 그 내용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출제의 의도대로 판단을 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해설 강의를 보는 것이지, 모르는 때는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 누가 만들어냈을까 그거?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개뻥이에요, 개뻥. 쌤들 교무실 찾아가서 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가장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자기가 풀어야지 왜 쌤한테 물어봐요? 단, 쌤 해설증 이렇게 해놨는데 나 이런 방법으로 풀었는데 오류는 없습니까? 훌륭한 친구. 그런 마인드로 해설 강의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몇 번? 1번.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1번 문제입니다. 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루트 3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했으니까 지수법칙 이용하면 되죠? 곱할 때는 지수끼리 뭐한 시작? 더한다. 이 지수끼리 더하니까 얼마야? 2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답은 얼마의 시작?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2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f2를 구하래. 함수 fx를 추론하는 건데 도함수 주어져 있으니까 얘 적분하면 뭐 생겨요? 원래 함수 생길 거 아니에요. 따라서 원래 함수는 얘를 적분하시면 된다. 시작.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근데 뭘 몰라? 적분상수 c를 몰라서 f1이 1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죠. 다항함수에서 f1은 계수합이니까 계수합이 1이 되도록 맞추려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1 이렇게 가시면 되지. f2 구하라 그랬으니까 2 대입하시면 돼요. 8에서 4 빼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시작?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쉬운 문제였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3번입니다.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인 몇 삼면의 각이야? 3, 3면의 각에서 3, 3면의 각이라면 우리 또 정의 생각나 얼싸 않고 그래서 시작.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지. 굳이 얼싸 않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단위원과 정의만 생각하더라도 y좌표가 사인이니까 3, 3면의 각에서 y좌표는 음수입니다. x좌표가 코사인이니까 x좌표는 또 음수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라는 걸 찾을 수 있지. 그런데 그 두 개를 더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찾으라 그랬니? 그렇지. 하나만 가르쳐주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그렇지.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그 절대값을 찾아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다고요. 현재 세타는 3, 3면의 각이지만 그거 무시하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여기를 세타라 하고 탄젠트가 5분의 10이니까 피타고라 정리에 의하면 여기는 얼마다? 13.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고요? 13분의 12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각각은 모두 다 양수야 음수야 3, 4분의 각이니까 음수가 된다.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3분의 17.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4번 문제입니다. 0에서의 좌극한 구하라. 왼쪽에서 가까이 할 때 어디로 가까이 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고 2의 우극한을 구하라. 어디로 가까이 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두 개 더 하시면 되죠. 답은 얼마의 시작?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5번 문제입니다. 당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자. f1이 2이고 f'1이 1일 때 g'1의 값을 구하시오. 이건 뭐 곱의 미분법 아니에요. g'x를 구하라 그러면 곱의 미분법. 앞에 있는 거 얘랑 얘가 모두 다 x에 관한 함수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시고 시작.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x의 제곱 플러스 3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 이렇게 된다. 따라서 g'1은 여기에 전체에다가 x 대신 1만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x 대신 1 대입하면 굿바이. 여기는 f1 1 대입하면 4 f'1. 그런데 f1과 f'1에 대해서 다 가르쳐줬다고. 얘는 얼마라고 가르쳐줬어요? 2. 얘는 1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2랑 2랑 곱한 4 더하기 4, 1은 4. 4 더하기 4니까 답은 얼마야? 8. 미분계수 물어보는 문제 답은 8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6번 문제입니다. 다음 곡선 몇 참수야? 2참수. 또 하나는 y = 5x니까 몇 참수? 1참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원래는 적분하는 거지만 우리 적분 좋아 싫어? 싫어! 뭐 할 거야? 63공식, 개폐합 시간에 많이 했었던 63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니까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점을 알아야 되니까 두 개의 연립방정
식으로 풀어야죠. 근데 연립하기도 귀엽게 돼 있지 않아요? 두 개를 갖다라고 놔주면 살짝 넘기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퀄 제로니까 3으로 끌어내면 x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거 알 수 있지. 육상 공식의 정체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딱 6이고에 3이다. 여기는 교점의 x 앞의 차이니까 시작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최고창의 개수를 쓰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2창의 개수를 쓰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하면 포물선과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답은 얼마시죠? 4 이렇게 체크하시면 끝나겠지. 물론 적분하셔도 되죠. 적분할 때는 어디서 어디 빼야 돼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니까 위에 거의 y값 5x에서 3x제곱 마이너스 x를 전체적으로 빼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구간을 설정해서 적분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평가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육상공식 워낙 좋아하니까 알아두시면 편리해지죠. 여기까지가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문제였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7번입니다. 첫째 항이 2고 등차 수열이고 N항까지 합을 SN이. 이거 우리 카메라 감독님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1항부터 3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2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뭐만 남아? 세 번째 항만 남는다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여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어?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차만 구하시면 되는데 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공차만 알면 되는 거니까. 공차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처리하자? 첫 장에다 공차 몇 번 더 있다? 2번 더 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첫 번째 장이랑 5칸 차이니까 첫 장에다 공차를 시작 5번 더 있다. 요거 대입한 다음에 여기에서 뭘 찾아주면 돼요? 공차 D를 찾아주시면 되죠. 좌변은 2 플러스 5D고요. 우변은 2배 하니까 4 플러스 4D입니다. 넘어가니까 D는 넘어가니까 2야. 그래서 공차 얼마? 2. 첫 장도 얼마? 2. 첫 장도 이고 공차가 2인 수열을 우리끼리 뭐라고 불러? 우리끼리. 첫 장이 2고 공차가 2인 수열을 짝수 수열이라 그런다 그랬잖아. 짝수 몇 개를 더하래요? 첫 번째부터 10개를 더하래요. 그럼 뭐야? 짝수 n개 합 nm 플러스 1, 자연수 n개 합 2분의 nm 플러스 1, 홀수 n개 합 n제곱.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이라 그랬지. 짝수 10개를 더해. 자, 그럼 시작 10, 11 이래야지. 답은 110 이렇게. 아니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를 이용하셔도 상관없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음 문제 가시죠. 2022학년도 평가원 공통 8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의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왼쪽은 2차 함수, a를 기준으로 오른쪽도 2차 함수.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어디서? A에서 접합 지점이 되는 건데,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접합 지점에서만 연속이면 되죠. 왜? A를 제외하고 어차피 다 다항함수지니까 연속인 게 이미 자명하다. 그럼 접합 지점에서 연속이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그렇지. A 왼쪽에서 좌극한이랑 A 오른쪽에서 우극한이랑 함수값 세 가지가 일치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할 때를 붙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이 바로 좌극한 값이 되는 거고, 우극한 값은 여기다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할 때를 붙이니까 2A 마이너스 A, 다른 말로 A거든요. 그거의 제곱이 우극한 값 겸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만 같으면 뭐가 된다?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면서 동시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4a 제곱에서 a 제곱 넘어가니까요. 3a의 제곱 마이너스 24에 대해서 a 플러스 36 이퀄 제로 이렇게 되네요. 3으로 나누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8 6, 20이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작 6도는 a는 얼마 시작 2. 따라서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 주셔도 되고, 답은 얼마 시작 8. 아주 간단하게 아주 대수적으로 연속 조건을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a 값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9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 뭐 기출끝에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 너무 많이 나왔었던. 이거 우리 어떻게 처리하자 그랬어? 저만식. 나열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근데 최근에 좀 내가 여러분들한테 5번째 항까지만 나열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평가원이 야, 이 정승재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 12번째 항까지는 구해야지 된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일일이 n 대신 1부터 2 이렇게 대입하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방법대로 해석하는 게 좋다 그랬어. 해석하라고. 지금 이거는 거꾸로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 지금 12번째 항이잖아. 나 다 쓸래. 여섯 번째, 잠깐만 봐봐. 야, 여기 10번째 항이 있고, 여기 11번째 항이 있고, 12번째 항이 있으면 얘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랑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번씩 교차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해석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얘를 구하려면 얘가 before고 얘가 after니까 몇 번째 항 구할 때 시작 12번째 항이 after니까 얘가 12일 때니까 여기는 11번째 항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n이 뭐일 때야? 11일 때니까 얘부터 출발하는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 얘를 아는 상태에서 AN을 구할 거잖아요. 근데 두 개의 관계는 어때요? 시작. 역수잖아요. 얘를 역수해도 이거고 얘를 역수해도 이거니까. 일단 역수로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야? 얘를 한번 이용하면 그 다음은 얘를 이용하겠지. 근데 우리는 뭐를 알고 있다고? 뒤에 거를 아는 상태에서 얘를 구할 거니까. 얘를 구하려면 뒤에 거에다 뭘 곱하면 돼요? 시작. 8분의 1 곱하면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야! 역수 8분의 1 곱하고 역수 8분의 1 곱하고 역수 8분의 1 곱하고 역수 8분의 1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여러 번 방식대로 해석하라고. 역수 8분의 1 곱하고 역수 8분의 1 곱하고 역수 8분의 1 곱하고 역수 8분의 1 곱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역수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니까 8분의 1 곱하고 시작 역수 이러시면 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점화식을 해석하나 그게 훨씬 더 빠를 것이다. A1과 A4를 더하라는 게 답은 얼마씩 이제 2분의 9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가 보여? 4, 4분의 1, 2, 2분의 1, 4, 4분의 1, 2, 2분의 1, 4. 주기가 4인 수열이구나. 지금은 어차피 12개 정도를 볼 거니까 그런 생각 안 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 주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2020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주기가 들어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나열하는 연습하는 거 제2B 방정 맞아서 평가원이 12번째 항까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10번 문제입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고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쪽으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역함수 개념이잖아요. 역함수라는 것은 무슨 성이에요? 대칭성이에요. 뭐에 대한 y 콜 x 대칭성. 그치.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 함수 파트. 수학 1에서 공부하는 이 함수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주기성, 대칭성, 평행이동. 그치. 점대칭성 또 선대칭성. 그리고 점화식 형태로 주어졌을 때 함수 방정식이 주기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점대칭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선대칭함수는 어떻게 생겼다. 우리 취학용 집중공에 다 연습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대수적으로 풀려. 막 아무 생각 없이 교점 구해야지, 두 개를 갖다라고 놔야지, 연립해야지 풀린다고.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얘는 선생님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n이 2보다 커나 같은 자연수니까 증가함수겠지.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를 대칭이동 한 다음에 평행이동도 했습니다. 순서 조심해야 돼. 뭐 먼저 한 거야? 우변 전체에 마이너스를 먼저 붙였다라고 보고. 그럼 무슨 대칭한 거예요? x축 대칭. x축 대칭을 하면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x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방으로 플러스 1만큼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점이 생기면 이렇게 생길 텐데 얘 그래프가 뭐고? y 콜 로그에 대해서 n의 x의 그래프고 얘 그래프는 y 콜 마이너스 로그에 대해서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의 그래프인데 봐이씨 이 교점이 뭐와 뭐 사이에 놓이도록 1과 2 사이에 놓이도록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면 될까? 1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1일 때는 누구의 함수값이 더 커? 여기의 함수값. 여러분 여기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로그에 대해서 n 4 플러스 1. 이 함수값이 여기에다 1 대입한 시작 0보다 크고 n다. 2일 때는 누구의 함수값이 더 커?
얘 함수값. 아, 로그에 대해서 이 n의 2. 그놈이 여기다가 n 대신 2 대입한 거 얼마야? 마이너스 로그에 대해서 n의 5 플러스 1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처리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죠. 정리하시면 되겠네, 여러분. 살짝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 진수는 4는 살짝 여기다 올리니까 n 이렇게 되고, 따라서 n은 뭐보다 큽니다? 4보다 큽니다. and 여러분 얘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미시수로 같은 로끼리 더할 때는 진수끼리 곱하니까 결국 10 이렇게 되니까 n은 뭐보다 작다 시작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결국 n은 뭐보다 크고 4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뭐 있어요? 시작 5, 6, 7, 8, 9를 더하시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지. 돼요? 그래서 n값 5개 5, 6, 7, 8, 9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5, 7에 35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치? 가운데 항 7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해도 등차수열의 합 나오는 거니까 5, 6, 7, 8, 9 더하면 35가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기하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거 연습 많이 하세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11번 문제입니다. 0,1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0,0과 1,1을 지나면서 그 구간 안에서 뭐하면 적분하면 뭐가 됩니다? 6분의 1이 됩니다. 연속 함수라는 조건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 취향형 집중 공략 담금질 워낙 많이 했어. 적분 시간에 특히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이거 아니야. 얘가 이 점 지난다라는 거 가르쳐줘. 2점 지난. 그런데 이 사이에는 뭐만 가르쳐줬어? 연속 함수라는 것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연결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적분 시간에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니? 직선으로 연결하면 여기 넓이 얼마야? 2분의 1. 여기 넓이 얼마야? 2분의 1. 그런데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뭐가 됐어? 6분의 1이 됐어. 물론 이렇게 생길 수는 없지. 이러면 x축과 둘러싼 부분이 2분의 1보다 더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런데 걔는 문제 푸는데 전혀 영향을 못 미치니까 적분값만 가능한 거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놓고 출발을 해보자 이거야. 위로 볼록 아래 볼록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적분값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얼마입니다. 시작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가자고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얘는 얼마겠어요? 전체 넓이가 1이니까 이쪽 윗부분은 6분의 5의 넓이를 갖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얘는 함수 fx일 뿐이고 이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조합을 시키면 gx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 gx의 그래프는 선생님 주기가 2입니다. 대칭성 주기성 취향형 집중원에서 많이 연습했었던 거 똑같은 문제 많이 익숙한 문제가 출제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 먼저 해석할까요?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 한 거야? y 콜 fx가 있다면 일단 f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시작 y축 대칭합니다. x축 대칭합니다.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한 거와 마찬가지니까 x축 대칭한 다음에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했으니 시작 x축 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시작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gx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생각해보면 fx의 그래프가 얘인데 얘를 가지고 뭐 먼저 있다고?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x축 대칭하면 여기에 넓이 6분의 1 여기에 넓이 6분의 5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넓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 x축방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방으로 플러스 1만큼 x축방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대로 한 칸을 옮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모습이 이대로 돼요. 그걸 가지고 y축방으로 1만큼 평행 이게 뜻보지. 따라서 gx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여기는 6분의 1이고 여기는 6분의 5입니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고.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fx의 그래프랑 gx의 그래프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런 패턴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6분의 1이고 이번엔 여기가 6분의 5가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시작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gx는 이만큼 계속 반복된다. 주기가 2인 함수다.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얘를 그대로
컨트롤 CV 복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럼 똑같이 이런 모습이 될 거 아니냐. 4, 5까지도 계속 그려주시면 여전히 똑같은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됐어? 요게 바로 GX의 그래프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하시라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겠네요. 여기의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적분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 두 칸씩 적분하는 결과는 얘가 6분의 5, 얘가 6분의 1이니까 더하면 얼마 시작?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얼마 시작? 1.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적분하면 얼마 시작? 2가 되고 거기에 얘만 추가시키면 답이니까. 2에다가 뭐만 더하자 시작? 큰 쪽이니까 6분의 5만 더하자. 그래서 6분의 시작. 12에서 15를 더하니까 6분의 17이다. 이렇게 결과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속함수라는 거 그리고 적분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걔를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GX의 주기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예측하고 그놈을 통해서 적분값 알아내는, 특히 적분 시간에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4점짜리로 많이 봤었던, 눈에 많이 익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었던 14번, 15번 2022학년도부터는 14, 15, 20, 21, 22, 29, 30 그것만 생각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각도 아닌 거지. 왜? 개떼잡 1차 복습만 끝내도 풀 수 있으니까. 그치? 이런 거는 빨리빨리 풀어주시는 게 좋다. 할만하죠?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고 AC의 길이가 5고 BAC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다. 이야, 냄새가 삼각함수에서 출제한 거 같네요. 삼각함수 문제인 것 같은데요. 4 가르쳐줬고요. 5 가르쳐줬고 BAC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다. BAC,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야 시작? 8분의 1. 그 8분의 1이야. 8분의 1이구나. 가르쳤어. 이런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B, AC 위에 점 D와 선분 BC 위에 점 E에 대해서 BAC, BDA, BED의 각이 모두 다 같을 때 DE의 길이를 구하라. 지금 얘를 구하라. 이게 최종적인 문제고요. 지금 표시된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이 각이 모두 다 똑같다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뭐를 알고 있어요? 저 각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거죠. 코사인 값 안다는 것은 사인도 알고 탄젠트도 알고 다 알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각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복된 상태에서 이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라고. 얘를 찾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삼각형을 푼다. 삼각형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뭐 있어요? 그래서 배운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니에요. 코사인 법칙은 세 변과 한 각의 관계식. 사인 법칙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이나 외접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쓰임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중학교도형 쪽으로 가자. 얘들아, 이 길이 얼마 시작? 4. 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밑각이 서로 같으니까. 얘가 3은 얘가 4야. 왜? 이 길을 찾으려면 난 삼각형 안에서 찾는 게 기본이니까. 얘를 포함하는 삼각형은 이 삼각형도 보이고 이 삼각형도 보이잖아요 지금.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정보를 옮겨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 길이가 5거든요. 이 길이 알까요? 구할 수 있어요. 왜? 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얘가 4면 거기다 8분의 1 곱한 게 바로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수직 2등분하는 거야. 여기다 8분의 1 곱하면 얼마야? 얘가 2분의 1. 그럼 얘가 2분의 1이면 얘도 얼마야? 2분의 1. 그럼 여기 얼마야? 1. 그럼 얘 5인데 여기가 1이니까 얘 또 얼마야? 4. 그러니까 얘도 무슨 삼각형이고 시작.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뭐를 안다 시작. 이 각에 대한 무슨 값을 안다 시작. 코사인 값을 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겠는데? 더군다나 얘랑 뭐가 라는 걸 아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 내리면 이 전체의 길이에 그치 반으로 연결된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와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 길이만 찾으면 뭐도 나와요. 피타고라 정리해서 이 길이 나오고. 근데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 아는 거니까 얘랑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겠다. 맞아. 그렇게 가자고. 그럼 뭐부터 알면 돼요? 이 길이부터 찾으면 돼. 거기에 절반이 이거니까. 그럼 얘 나올 거고. 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얘 구하면 집에 간다 이거지. 시나리오 됐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요? 전체 큰 삼각형에서 얘 뭐야 시작. 4. 얘는 뭐야? 5.
얘는 몰라. 그런데 이 각에 대해서 알아.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세 변과 한 각 중에서. 세 변과 한 각 중에서 하나만 모를 때 쓰는 것이 이제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각은 얼마라 그랬어? 8분의 1은 이렇게 출발하고. 우변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이 각과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시작. 4와 5. 각각 제곱해서 더하라 그랬으니까 시작.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나머지 한 변 제곱. 주인공 이 각과 마주보고 있는 이 전체 변 BC의 제곱이 된다. 여기에서 뭐 찾는 거야? X값 찾아주시면 되는 거지. 양변에 2를 곱하겠습니다. 뭐 또 2를 곱해요. 8을 양변에 곱하는 게 좋지. 이것도 8이네요. 그래서 이게 통째로 날라간다. 그럼 좌변이 1이니까 분자는 뭐 똑같다는 얘기라고. 근데 얘가 41이라고. 그런데 분자는 5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36이 돼야 된다고. 근데 x제곱이 36이라면 x는 뭐가 돼야 된다고? 6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걔 절반인 얘는 얼마라고? 3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라고?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피타고라 정리 이용하시면 되니까. 16에서 9 빼 시작. 루트 7이라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중3 때 배웠던 거. 이 길이는 답은 가르쳐준 거 곱하기 시작. 루트 7 곱하기 이 관계. 얘를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값만 알고 있어요? 이 관계. 얘는 사인의 역수가 된다.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맞아요? 근데 코사인 값이 얼마였으니까? 8분의 1이었으니까.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면 사인 값은 얼마야? 시작. 8분의 루트 63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다가는 8분의 루트 63을 곱해서 루트 63분의 8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알맹이끼리 약분하면 얼마가 되니까? 7, 9, 63. 9에다 루트 주시면 3이니까 정도는 답 얼마 시작? 3분의 8. 아니면 선생님 코사인 값이라는 거를 8분의 1이라는 걸 그대로 이용하려면 여기를 8K 잡고 여기를 K라고 잡아서 피타고라 정리 시작.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64K의 제곱은 7 더하기 K 제곱. 63K 제곱이 7이니까 K는 시작. 루트 63분의 7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루트 63분의 얼마니? 루트 7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 맞니? 뭐라 그랬니 내가 지금? 다시 이거 제곱은 64니까 63K 제곱이 7이니까 63분의 7 맞네. K가 얼마라고? 루트 63분의 루트 7.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되니까 8만 곱하면 되니까 그게 이거잖아. 루트 63분의 루트 7에다가 8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 3분의 8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뭐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코사인 법칙에 관련된 문제였다. 그래도 야 우리 개떼 잡혔을 때 코사인 법칙 되게 막 여러분 제일 어려워요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접근하기 편하게 출제가 됐네요. 다음 문제 가시죠.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13번 4점짜리 문제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0과 1 사이에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지 이거? 상수함수네. 0과 1 사이에서는 상수함수야. 되게 독특하네. 얘가 1이면 얘가 1이고 2고 얘가 3이면 이렇게 돼 있으면 0과 1 사이는 y 콜 3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시면 되고 1일 때만 함수값이 1이래. 여기는 색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1이라 그랬구나. 미안해. 얘는 3이네. 1을 여기다 이렇게 색칠하시면 돼. 얘가 지금 1이다. 맞아? 그런데 주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1씩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대로 다음 칸까지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니? 이렇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고 구멍 또 뚫고. 그걸 계속 일씩 반복한다라는 얘기는 x값이 자연수일 때는 무조건 함수값은 얼마고요? 시작. 1이고 자연수 아니면 함수값은 무조건 뭐야? 시작. 3이라는 얘기네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으니까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수일 때도 그대로 만족할 것이다. 왼쪽도 그대로 복사할 테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얘기 아니에요? 쌤, 함수 fx 값은요 x가요 정수가 아니면요 정수가 아니면 무조건 3이고요 x가 정수면요 무조건
1이네요 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3 아니면 1이야. 언제만 1이야? X가 정수일 때. F83, 1, F83.1, 3.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3 아니면 1인데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무조건 다 3이고요. X가 정수일 때는 1입니다. 이렇게 함수 fx를 완벽하게 해석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알맹이가 정수일 때는 이 함수값 자체가 얼마라고? 1. 나머지는 다 뭐야? 3. 근데 K는 1부터 20까지거든. 여러분 여기다가 루트 안에다가 1부터 20까지 대입해. 그랬을 때 얘가 정수가 되면 이 값은 1이고 정수가 아니면 이 값은 3이니까. 정수일 때는 언제예요? K가 뭐일 때? 시작. 1일 때, 또 4일 때, 무슨 수? 제곱수일 때, 완전 제곱수일 때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시작. 1이 되는 거고. 1부터 20까지 한꺼번에 가지 말고 K가 시작 1일 때랑 4일 때랑 9일 때랑 16일 때는 F 값이 시작 1이 되고, 맞아요? 그거 말고 는 무조건 무슨 값이 되겠니? 볼 필요도 없이 시작. 무조건 3이랄까? 알맹이가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 아닐 때는 무조건 다 3이라 그랬었잖아요. 3이라고. 그럼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시면 돼요? K를 그냥 더하시면 된대. K를 그냥 더하시면 된대. 뭐를 그냥 더하면 된다? K 값을 그냥 더하면 돼. 그러니까 1일 때는 4일 때는 9일 때는 16일 때를 제외하고는 K 값을 그대로 더하는 건데 K는 1부터 20까지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1부터 20까지 합해서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만 제외시키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1, 4, 9, 16만 아니 시작 2, 3, 5, 6, 7, 8,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까지는 다 3이라니까. 아니 다 3이 아니라 그대로의 K 값을 다 더해주시면 된다니까. 이 값이 3이니까 약분돼서 그냥 시그마 K 값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걸 따로 더하면 그냥 1부터 20까지 다 더한 거에서 1, 4, 9, 16만 제외하면 걔네들 다 더할 거고, 그리고 K가 뭐일 때는 1, 4, 9, 16일 때는 얘가 무조건 뭐니까 시작 1이니까 그냥 K 값 더하지 말고 거기다 뭘 곱해라? 3분의 1을 곱한 거 1, 4, 9, 16 그거를 더해주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겠지. 1, 4, 9, 16일 때는 3분의 1 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되고, 그게 아닐 때는 그대로 더하시면 되는데 그대로 더하는 걸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1부터 20까지 일단 더한 거에서 얘네들만 제외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 20이 왜 10이니까 이게 30이라고.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시작? 210에서 30 빼니까 얼마 시작? 180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다 얘를 더해주시면 되는데 3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얼마나 시작? 10. 얘만 더하면 최종적인 답이다 이거니까 진짜 답은 얼마일까요? 시작 19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이게 얼마니까? 30이니까 210에서 30을 빼니까 180. 거기에다가 30에 3분의 1 다른 말로 10을 더하니까 답은 19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짜임새를 여기서 눈치채면 된다라는 거야. 얘가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 K값. 어차피 K는 1부터 20까지니까 얘가 정수가 되려면 K가 제곱수 1, 4, 9, 16일 때만 얘는 1이 된다.
따라서 K가 1, 4, 9, 16일 때는 3분의 1을 곱해서 더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얘는 3이니까 그냥 더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라. 1부터 20까지 더하는데 1, 4, 9, 16만 제외하고 걔네들은 3분의 1을 곱해서 더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14번 4점짜리 문제. 두 양수 P와 Q 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미지수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가르쳐줬어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gx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다.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다. 근데 gx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fx가 포함된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gx 앞에 x가 또 들어있어요. 근데 또 이 안에서도 또 뭐를 x를 또 뽑아낼 수 있지. 거기다 절대값. 이 x 뽑아내면 뭐만 남아? f에 대해서 x-p에 대해서 플러스 q니까 매번 얘기했었던 무슨성 시장. 평행이동, 대칭이동, 주기성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다. 주기랑은 상관없지만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읽어보니까 gx는 x =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a의 개수가 한 개다. 무슨 뜻이야? 딱 한 점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긴 한데 딱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가능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딱 한 점에서만 뾰족합니다. 연속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는 점이 딱 하나가 생깁니다. 근데 fx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가르쳐줬어. 근데 그거 뭐를 안 가르쳐줬어요? x축방으로 얼마만큼 y축방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출제했었던 문제는 fx의 생김새 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겼는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x축의 위치가 뭐 접하냐, 어디에 접하느냐, x축에 접하느냐, 그냥 직선에 접하느냐 에 대해서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였다면, 지금 이 문제는 아주 독특한 게 fx에서는 전혀 미지수가 주어져 있지 않고 p와 q 값 찾는 건데 p와 q는 평행이동. 어떻게 함수 fx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막 x축 y축을 막 꺾올린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지만 딱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양수 pq를 찾을 수 있겠냐?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일단 정리해보자. gx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요거니까. 대수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식은 딱 저거 하나니까.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x, gx 이퀄 절대값 이렇게 돼 있고, x, f에 대해서 x-p 플러스 x, q 이렇게 돼 있는데 얘와 얘는 모두 다 뭘로 끌어낼 수 있으니까 x로 끌어냈어. 야, 좌변도 x로 끌어냈고 우변도 x를 인수로 가지니까 이런 모양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었지만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 붙이나 각각 절대값 붙인 걸 맨마저 곱하나 결과는 똑같으니까 절대값을 분리시킬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요. 좌변의 모습, x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x 따로 절대값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함수 따로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하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좌변의 모습이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절대값을 일단 벗기자. 어떻게 벗기면 돼요?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튀어나오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x에 대해서, 그치? 절대값 f에 대해서 x-p 플러스 q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절대값 f에 대해서 x-p 플러스 q다. 이렇게 처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야? 좌변 x 곱하기 gx입니다. 이렇게 가실 수 있죠. 이렇게 가실 수 있죠. 여기까지 됐어.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얘가 어디에 대해서 성립한다? 시작.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이건데 여러분 양변을 x로 나눠버리려면 0을 좀 제외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가 0보다 클 때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x가 0보다 클 때를 보면 뭐 할 수 있어? 양변을 x로 나눌 수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찬가지로 x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쵸? 나눌 수 있으니까 양변을 x로 한번 나눠보자. 나누자. 이렇게 싹 나눠보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 x가 0보다 클 때는 함수 fx를 뭐 한 다음에 x만을 p만큼 y축만을 q만큼 변동시킨 다음에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리면 되고 다른 말로 y축 오른쪽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리면 되고 그런데 y축 왼쪽도 마찬가지로 그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랑 차이는 뭐야? x축 대칭해버리면 끝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지. 됐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 있다. 맞아요? 맞지? 그런데 x가 0일 때는 어떻게 생기느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gx라고 그랬으니까 x가 딱 0일 때 함수값이랑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인 우극한 값이랑 여기다 리미트를 붙인 좌악한 값이 다 뭐한다 시작 같다. 여기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f에 대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q 이렇게 나오고요. 좌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를 붙여버리면 마이너스의 절대값에 대해서 f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나오지. 함수값은 g0인데 이 세 개가 뭐하다 시작? 같다. 여러분 여기에서 같다 해서 얘를 살짝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2배에 대해서 이놈이 얼마니까 시작? 0이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시작? 0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 맞아? 결국 우리는 무슨 값을 찾을 수 있냐면 f에 대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시작 0이 될 수밖에 없고 맞아? 무슨 조건 때문에? 연속 조건 때문에 그것이 바로 g0이 되는 거니까 g0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시작 0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차피 이놈이 0이니까 x가 0일 때는 얘도 0이고 이놈도 0이니까 여기에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gx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또 알아낸 거 있다. 함수 fx에서 출발을 하는데 x축만은 p만큼 y축만은 q만큼 평이동한 다음에 x축 아래쪽을 꺾고 올리고 y축 오른쪽은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y축 왼쪽은 다시 한번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gx는 뭐를 지납니다. 시작. 원점을 지난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이거야. 뭐 때문에? 연속 조건 때문에 그렇다. 됐지? 그렇다면 이제 뭐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어요? 출발을. 이거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y f에 대해서 x-p 더하기 q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근데 fx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가르쳐줬으니 자 fx를 한 번만 더 써볼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라고 가르쳐줬으니 한번 미분해볼까요? 시작. 3x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를 0으로 만드는 x값 3으로 나누면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니까 따라서 x값은 얼마지? 시작.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얘가 얼마고 시작?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야? 3 이렇게 되고 여기가 얼마야? x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y값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6 플러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고 3일 때 y값 어디로 나올까? 3일 때 y값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39. 요게 바로 뭐의 그래프냐면 y 콜 f에 대해서 x의 그래프 완벽하게 찾은 건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킬 거라고? x축 반응 p만큼 y축 반응 q만큼 평행이동, x축 반응 p만큼 평행이동시킬 테니까 x가 p만큼 x좌표가 추가가 될 거고 y축 반응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각각에다가 q가 추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드디어 얘 그래프는 함수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y = f에 대해서 시작 x축 반응으로 p만큼 y축 반응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얘까지 찾아냈어요. 좋아. 얘까지 찾아냈어. 얘까지 완벽해졌어. 근데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g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겁니까? x축 아래쪽을 꺾은 그래프를 먼저 한번 찾아볼 것이다. 그러려면 여기서 뭐가 필요해? 시작. x축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x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 p값과 q값을 찾으라는 얘기는 얘를 x축만은 얼마만큼 y축만은 q만큼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켜야지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딱 한 점밖에 안 생길 거냐를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의 x축의 위치랑 y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지만 gx가 그런 모습을 띌 건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x축의 위치와 y축의 위치를 완벽하게 찾아야 돼요. 근데 얘는 어차피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중에서 원점이 어디 있어야지 저런 조건을 만족시킬 것인가. 저런 조건이라는 게 뭐야? 저런 조건이란 건 이거야.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린 다음에 y축 오른쪽은 그대로 살리고 y축 왼쪽은 x축 대칭한 거의 그래프가 모든 x에서 연속이면서 물론 원점지랑 무조건 연속은 만족시키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몇 점 하나밖에 안 생기는 양수 PQ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맞아요? 도대체 여기서 x축 y축이 어디 있을까? 근데 어차피 gx가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이 이 중에서 어디 있겠느냐를 찾아내는 것이다. 예컨대 잘 봐. 만약에 원점이 여기 있다면 얘가 원점이라면 다른 말로 x축의 위치가 여기고 y축의 위치가 여기라면 지금부터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맨 처음에 뭐 한다? x가 y축을 꺾어 올린다. 봐봐. 봐라이. 얘가 gx가 아니 y축 오른쪽은 그대로 살리되 y축 왼쪽은 이 그래프를 다시 x축에 대칭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야. 어차피 원점을 지난다라는 조건 하나로 우리 아까 연속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연속이란 거 이제 더 이상 보지 말고 뾰족한 점이 몇 개 생겨요. 시작. 하나 생기려면 도대체 원점이 여기라니네. 채민아 그러면 여기일까? 여기일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어차피 지금까지 취향형 집중공략과 담금질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이렇게 fx의 그래프의 여러 가지 생김새 중에서 조건에 만족시키는 fx를 찾을 때 그 점은 어디 있을 때가 기본적이었어요. 가장 많은 게 접할 때였어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아니면 특정 직선에 접할 때 아니면 뭐도 많이 나왔어요. 변곡점에서 접할 때 접선의 개수 가지고 처리하는 기출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점의 위치를 찾는 건데 x축의 위치, y축의 위치를 찾는 건 다른 말로 원점의 위치를 찾는 건데 그 원점이 여기 있을까부터 가지 말고 경험상 평가원의 특성상 어디서부터 체크하시는 게 좋다. 시작. 크리티컬 포인트. 가장 중요한 점이 뭐야? 시작.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3차 함수에서는 극점. 조금 더 확장시키면 점대칭성 가지고 있으니까 변곡점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수투 문제니까 변곡점까지 안 나온다 이거야. 그냥 한번 여기가 원점일 때는 gx의 그래프가 저런 조건을 만족할까를 체크해봤는데 만족 안 한단 말이지. 어디서부터 체크하자? 여기랑 여기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됐어? 그래서 좋아요.
얘가 y 콜 f에 대해서 x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그래프인데 원점이 여기 있을 때를 보자. 다른 말로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gx에 생긴 선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한다? x축 아래쪽을 꺾고 올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런데 y축 오른쪽은 그대로 살리고 y축 왼쪽은 얘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하니까 최종적인 그래프의 모습을 그려라.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길이가 0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뾰족한 점이 반드시 몇 개 생기는 시죠? 하나 생기겠구나.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단 하나 생겼으니까 나라는 조건까지 완벽하게 성립한다. 결국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다? 원점일 때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구나. 우리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저렇게 완벽하게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기서 끝내도 상관없다. 왜?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답은 당 하나만 존재할 테니까 문제가 오류가 없는 이상. 발견됐어. 주어진 조건 만들었어. 이 점이 원점. 다른 말로 시작.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P-1도 0이고 Q-7도 0일 때 다른 말로 P가 얼마고 1이고 Q가 7일 때 P가 1이고 Q가 7일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구나. 그럼 끝나면 돼요.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물론 불안하긴 할 거야. 하지만 오류가 하나도 없잖아.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 모두 다 만족했잖아. 양수 PQ 맞고 P가 1이고 Q가 7이니까.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고 모든 X에서 연속 맞잖아.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게 그냥 답이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된다 이거야. 시험장에서. 근데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선생님 얘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가 원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이야기지. 얘가 원점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원점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원점일. 다른 말로 얘가 x축, 얘가 y축일 때는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얘 그래프를 뭐 한 다음에 시작. 절대값 붙이는 게 뭐야? x축 아래쪽을 꼭 올린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얘 그래프에서 y축 오른쪽은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y축 왼쪽은 다시 얘 그래프를 뭐 하는 거야? x축 대칭하게 되니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점 몇 개 생겨? 하나밖에 안 생겨. 이때도 접선距离 0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나라는 조건 여전히 만족시킵니다. 뭐가?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다른 말로 Q가 얼마고? 39가 되고 P가 얼마가 돼도 시작 마이너스 3이 돼도 성립하는 맞아? 그럼 선생님 답이 두 개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 왜? 맨 첫 번째 조건이 뭐니까 시작 두양수 PQ라고 주어졌으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단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얘도 만족하지만 P가 뭐가 나왔으니까 음수가 나왔으니까 탈락됐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역시나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P가 1이고 Q가 7인 것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이 문제의 핵심 사항, 이 문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다 무엇이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29번, 30번 가장 중요한 7문제 중에서 대학으로 향하는 7문제 중에서 이 14번 문제는 뭐를 물어본 문제였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는 fx에 미지수가 들어있어서 극점이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하지 않아야 되느냐 존재하더라도 x축이 어떻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겠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fx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찾아놓고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킨 다음에 x축 아래쪽을 꺾어 올리고 x축 대칭하고 이 지랄해서 양수 PQ 값을 무슨 조건에 의해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하나라는 그 조건에 의해서 PQ를 찾는 거꾸로 된 문제였다. 하지만 똑같이 다항함수 추론인 건 똑같은 문제니까 역시 대학을 가는 것은 뭘 가지고 간다? 3차 함수, 4차 함수를 가지고 대학 가는 것은 여전히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당금질에서 연습했었던 그렇게 3차함수의 생김새를 가지고 요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X축이 여기 있을 때 X축이 저렇게 접해 아니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 우리 3차함수 이렇게 있으면 또는 3차함수 이렇게 생기거나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이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이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이 이렇게 생겨 아니면 X축이 여기 지날 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문제에 부합되는 조건 얘 탈락 아 결국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게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평가에서 제일 좋아하는 당함수 추론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그렇지.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당함수 추론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15번 문제입니다. t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이 집합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제일 작은 거를 알파, 큰 거를 베타라고 하죠. 얘 방정식의 해가 뭐야? 수학에서 2개 곱한 다음에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해는 사인 2분의 파이 x 이퀄 얼마? t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지. 얘가 0이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t 넘어가니까. 또는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해서 시작. 2분의 파이 t 파이 x 이퀄 t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얘 실근이란 건 뭐야?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의 교점. 그럼 좌변의 그래프, 우변의 그래프 찾으면 되는데 어차피 우변의 그래프는 상수함수잖아요. t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좌변의 그래프는 완벽하게 찾으면 되고 좌변의 그래프 찾는 거는 상하함수 그래프 시간에 첫 시간부터 공부했었으니까 기본적인 몇 칸 그리자. 4칸의 그래프. 그 4칸이 주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4칸의 그래프부터 완벽하게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야.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입니다. 위에다가 최대값 얼마 시작? 1. 최소값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1, 2, 3, 4 여기까지가 주기인데 주기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도 기억했지? 원래 주기 나누기 x의 계수. 이놈의 주기가 얼마냐? 원래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니까 2파이 나누기 x의 계수 시작 2분의 파이.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얘 올라가니까 얼마 시작? 4. 주기가 4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4라는 얘기니까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겠구나. 돼요? 기본적인 넥타네. 그런 다음에 주어진 x의 집합도 0부터 4 사이야.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들어가는. 기본적인 4칸의 그래프만 그려주시면 되는구나. 끝났네요.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시작.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지. 이거구나. 얘랑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y 콜 t니까 y 콜 t라는 것은 상수함수의 그래프.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렇게. 얘가 실근이다 이거지. 교점 x점. t가 여기 있으면 여기와 여기가 실근이다. 그런데 얘의 교점도 합집합, 얘의 교점. 이거의 교점을 찾으려면 사인의 그래프를 안 그리고 뭐의 그래프만 그리시면 돼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t가 스탑해봐. 스탑. 얘가 t라면 이렇게 실근 총 몇 개 나와? 채민아 시작. 여기 x좌표 하나, 여기 x좌표 둘, 여기 x좌표 셋, 여기 x좌표 4개 나오는데 제일 작은 거를 알파, 제일 큰 거를 베타. t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알파 t, 베타 t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가장 작은 교점의 x좌표와 가장 큰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가장 작은 걸 뭐라고 얘기하고요? 알파 t. 가장 큰 걸 시작. 베타 t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어? 다음 중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최소 가장 작은 실근과 가장 큰 실근 2개 더하면 무조건 5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t가 어디 사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 그랬으니까 t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t가 이 사이일 때를 보니까 대략 보니까 제일 작은 거 얘가 뭐야? 알파. 제일 큰 거 얘가 뭐야? 베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는 요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이놈도 마찬가지고 2.5 다른 말로 2분의 5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대칭형이잖아 지금 그래프가. 위에는 그렇지 않지만 X축 아래쪽, 지금 X축 아래쪽만 보는 거니까 T가 0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니까. 따라서 알파 T와 여긴 뭐니까 베타 T의 가운데 점이 얼마 시작? 2분의 5. 알파 베타의 중점이 2분의 5라는 것은 합이 얼마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5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얘기를 여기다 그대로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알파 베타의 중점이 무조건 2분의 5입니다. 다른 말로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파 베타의 합은 5가 된다는 것이 참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니은을 보니까 이거 해석해볼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 많다 이거? 조건지시법 뭐야? T. 이 식을 만족하는 T의 집합. 이 식을 만족하는 T의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T가 0일 때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거. T가 0일 때 그랬으니까 얘와의 교점. 실금 뭐 있어? 시작. 첫 번째 0.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 얘가 끝이네. 그럼 얘도 있잖아. 얘는 빠졌으니까. 4는 안 들어가잖아. 정역에. 얘가 제일 큰 거. 얘가 제일 작은 거. 그럼 제일 큰 걸 제일 작은 거 빼면 3에서 0 빼니까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 얼마 시작? 3.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까지의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는 그런 T값 C 0과 2분의 루트 2 사이겠습니까? 0은 여기 있고요. 2분의 루트 2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 얘가 얼마야? 얘가 2분의 루트 2잖아요. 4분의 파일 때 Y값이 똑같으니까 이 사이에서는 제일 작은 값 여기와 제일 큰 값 여기의 거리가 무조건 다 3이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칸 차이가 나겠습니까? 를 물어본 거야. 맞아 틀려? 맞네요. 왜? 이게 지금 한 칸, 여기가 2칸. 3칸보다 요만큼 모자른데 그놈을 그대로 이쪽으로 복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베타에서 알파 뺀 게 무조건 뭐가 나와? 시작. 3이 나오잖아. 0일 때 최대와 최소의 차이랑 똑같은 차이가 된다는 것을 여기와 여기도 마찬가지의 차이가 된다. 3칸 차이 난다는 것. 다른 말로 길이가 3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니까 결국 이 니은도 참이야 거짓이야. 시작. 참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집합 시간에 좀 소리 했었던 친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수학적인 표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던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디귿을 보자. 이건 뭐야? 디귿은 혹시 들어봤나? 사코 이야기라고 들어봤어요? 사코 이야기 뭐라 그랬어 내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가 주어졌을 때 그걸 뭐 함으로써? 제곱함으로써 뭘 구할 수 있다? 사코를 구할 수 있다. 기억나죠? 이과 학생들은 사코 이야기 2까지 공부했지만 문과 학생들은 거기까지는 분명히 내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 사코 이야기 워낙 많이 나온다.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은 1 플러스 2 사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 사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가 주어졌을 때 그걸 뭐 함으로써 시작? 제곱함으로써 뭘 구할 수 있다? 사코를 구할 수 있다. 그게 그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알파 다른 말로 최소값이 똑같은 T1과 T2 T1과 T2가 어디 있길래 최소값이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최소값이라면 얘가 최소값이 똑같아. 여기를 T1이라 그러고 집중해봐. 여기를 T1이라 그러고 여기를 T2라 그러면 T1일 때 교점 중에 제일 작은 게 바로 알파 T1. T2일 때 교점 중에 제일 작은 것이 알파 T2. 이게 서로 같도록 최소값이 서로 같도록 하는 T1과 T2. 다른 말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의 Y값을 T1과 T2라고 하자. 됐어? 그
그런 실수 T1, T2에 대해서 T2에서 T1 뺀 게 2분의 1이래. 그러니까 위에 게 T2, 밑에 게 T1이라면 아, 이 거리가 2분의 1이래. 그럼 여러분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으면 T2와 T1의 차이가 얼마야? 1 차이 나지. 여기 있으면 얘가 알파면 0 차이 나지. 그게 점점 줄어드니까 이 가운데 2분의 1 차이 나도록 하는 T1과 T1의 쌍은 딱 하나 존재하겠지. 동의하세요? 아, 이렇게 요 차이가 요 거리가 2분의 1이 된다. 그 얘기는 알파일 때 코사인 값이 T2고 알파일 때 사인 값이 T1이니까 코사인 알파가 T2고 사인 알파가 T1이니까 이거 뺀 게 2분의 1일 때 T1과 T2를 곱하면 3분의 1이냐? 이 두 개를 곱한 거 다른 말로 시작. 사코가 3분의 1이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가 주어졌을 때 양변을 제곱함으로써 사코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아, 얘를 뭐 함으로써 사코를 구할 수 있다. 양변을 제곱함으로써 사코를 구할 수 있다. 좌변을 제곱하고 우변을 제곱해보면 좌변 제곱하면 얼마? 시작.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사코가 되고 우변이 얼마니까 4분의 1이니까 여기서 사코를 찾자. 그것이 바로 T1, T2 곱한 것이다. 4분의 3에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따라서 사코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 나와? 시작. 8분의 3 나온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나왔으니까 3분의 1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무조건 거짓이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돼요? 그래서 뭐랑 뭐만 참이고 기억과 니은만 참이고 디귿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번 문제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로 출제됐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 뭐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면 된다. 사인 2분의 파이 x에 대한 그래프. 기본적인 4칸 주기 안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만 명확하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 다음 문제가 주관식이잖아요. 그건 2부 강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